17세기 과학혁명은 천체 망원경, 현미경, 공기펌프 등 근대적 과학 도구들의 출현으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폭발적으로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학의 외연을 크게 확대시켰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근대 유럽의 과학혁명은 사실상 과학 도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재의 저자는 과학 도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재 17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과학혁명을 주도한 과학 도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천체의 망원경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망원경은 14세기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수도사들에 의해서 있습니다. 1608년에는 3명의 유럽인들이 거의 동시에 망원경 렌즈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였습니다. 유럽의 망원경이 중국에 전래된 것은 1618년 무렵이었고 1631년에는 명나라에서 귀국한 정두원이 서양인 선교사로부터 망원경, 수석총, 자명종 등을 얻어 조선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인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도 관상감의 관원 허원과 김태서가 일식과 월식을 관찰하기 위해 공금을 들여 중국에서 망원경을 구입했다고 전해질 정도로 과학 도구에 대한 열정은 우리나라도 빠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망원경인 갈릴레이 망원경은 대물 렌즈에 볼록 렌즈를 접안 렌즈에 오목 렌즈를 사용한 굴절 망원경이었습니다. 갈릴레이식 굴절 망원경의 장점으로는 상이 정립, 즉 똑바로 보이는 것이었지만 결정적인 단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야가 좁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레이식 망원경이 시야가 좁은 이유는 망원경의 시야는 접안 렌즈의 시야에 비례하는 데에, 즉 접안 렌즈의 시야가 넓을수록 넓은 영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접안 렌즈로 오목 렌즈를 사용하였기에 구조적으로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색수차가 생기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색수차란 대물 렌즈를 통과한 빛이 초점에 모일 때에 파장에 따라 렌즈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초점이 맺히는 위치가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파장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영역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렌즈를 통과할 때에 붉은색은 덜 꺾이므로 상이 멀리 맺히고 파란색은 많이 꺾이기 때문에 상이 앞쪽에 맺히게 됩니다. 갈릴레이식 굴절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하면 별이 무지갯빛으로 보여서 제대로 된 관찰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구조가 갈릴레이식 굴절 망원경입니다. 이 갈릴레이식 굴절 망원경의 단점인 시야가 좁고 또 색수차가 생기는 단점을 개선한 것이 바로 케플러식 굴절 망원경입니다. 교재 17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케플러는 갈릴레이 망원경이 시야가 좁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오목 렌즈인 접안 렌즈를 볼록 렌즈로 바꾸어 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케플러식 망원경이 갈릴레이식보다 더 밝은 상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기에 갈릴레이가 1610년 별 3개에 대한 보고에 실었던 달의 그림보다 이듬해인 1611년 케플러의 광학에 실린 달의 그림은 보다 화려하고 섬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케플러의 굴절 망원경의 단점은 시야가 넓고 밝은 반면에 볼록 렌즈를 사용하는 관계로 상이 거꾸로 보이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교재 119페이지, 179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갈릴레이 망원경의 두 번째 단점이었던 색수차 문제는 1636년 프랑스의 수학자 마랭 마르센이 오목 거울을 이용한 반사 망원경을 설계한 후 1663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제임스 그레고리는 두 개의 반서경에 볼록 저반 렌즈를 결합시킨 일종의 절중식 반사 망원경을 제작함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뉴턴은 1668년 반사광경의 원리를 이용하여 구경 20mm짜리 반사 망원경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교재 182페이지 첫 번째 줄. 진공을 만들어내는 공기 펌프는 1650년 프러시아의 오토 폰 게리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발명 초기에는 공기를 배출시켜 인위적으로 만든 진공 상태 안에 생지를 넣거나 촛불을 넣는 시험이 시행되어졌습니다. 즉, 진공 속에서 생지의 호흡을 관찰하거나 촛불이 꺼지는 모습을 관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게리케는 더욱더 드라마틱한 실험 장면을 연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재 182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1657년 독일의 마그네 부르크에서 자신이 새롭게 발명한 공기 펌프를 각각 8마리의 말로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실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한쪽에 8마리씩 총 16마리의 힘으로도 구리로 만든 지름 40cm의 공기 펌프는 분리되지 않았지만 게리케가 공기 펌프에 구멍을 열어 공기를 들여보내자 공기 펌프는 아주 쉽게 분리되었습니다. 이 실험이 진공과 기압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음을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좋은 품질의 과학 도구들은 매우 비싼 값에 거래되었습니다. 1660년대 말까지 유럽에서 제작된 공기 펌프가 채 10개가 되지 못했다고 하니 당시 기술 수준과 제작에 들어간 엄청난 비용을 가름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비싼 값을 지불하기보다 자신들이 직접 과학 도구를 만드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갈릴레이나 로버트 후크 등은 스스로 천체 망원경과 현미경을 만들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학 도구들의 제작과 대중적인 과학 실험은 근대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를 이루었습니다. 185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 과학 도구의 제작 경쟁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릴레이가 자신이 사용한 망원경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한 개인이 값비싼 과학 도구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입니다. 과학 도구의 제작은 이미 국가적 경쟁 사업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방사 광가속기의 가격은 1조 원에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재 20장 근대 과학자들의 페트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7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보면 과학혁명이라는 거대한 지적 변화에도 17세기 과학은 아직 구체적인 직업의 한 분야로 확고한 기반을 형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과학의 연구로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없었던 과학자들은 항상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88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당시 빈곤한 과학자들의 과학 활동을 뒷받침해 주었던 것이 페트론, 즉 후원자의 존재였습니다. 왕족이나 교황, 그리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후원자가 되어 과학자에 대한 재정적인 원조는 물론 과학에 대한 비평과 정신적인 지지자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피렌체의 두부, 메디치가와 토스카나 대공 등은 특히 유명한 후원자였습니다. 교재 188페이지 밑에서 옆 번째 줄에 보면 근대 과학자 중에서 튜크의 브라헤는 최고의 후원자를 만난 경우입니다.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숙부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던 브라헤의 후원자는 바로 덴마크의 국왕 프레데리크 2세였습니다. 덴마크의 국왕인 그는 1576년 당시 유럽 최고의 천문대였던 우라니엘 본이 천문대를 건설하였고 그것을 브라헤에게 맡겨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브라헤는 이 천문대에서 국왕의 안정적인 원조를 받으며 무려 20년 동안이나 천문 관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메디치가는 본업인 금융업으로 유럽 전역에 16개의 은행을 소유하고 막강한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유럽의 주요 도시의 정보를 손에 넣었고 갈릴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르네상스 이후의 많은 예술가와 과학자들을 후원하였습니다. 교재 18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82년 당시 밀라노의 군주 루도비코 스포르치에게 자신이 병기 제작에 있어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밀라노의 군사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편지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교재 191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와 예술가의 후원자가 갑자기 죽음으로 인하여서 과학자와 예술가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경우에도 40년 동안 무려 5번이나 후원자가 바뀌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교재 194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처럼 르네상스 이후 17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과학자들에게 후원자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정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서서히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학자들의 후원자를 벗어나 독립적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턴의 경우는 트리니티 칼리지에 정규 교수를 지내면서 경제적인 여유를 찾았습니다. 또 1666년 설립된 파리의 왕립과학 아카데미는 국가가 과학자들에게 급료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제 과학은 국가를 위해 필요한 지식으로 서서히 변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은 과학자들을 고질적인 빈곤으로부터 해방시켜준 대신 그들을 국가 권력에 필요한 모습으로 재탄생시키는 역효과도 있었던 것을 기억해. 이번 주에 이제 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 하기로 했던 이제 여러분이 먼저 팀원들끼리 이 6가지 이제 4차 혁명 시대의 미래의 유망한 직업 중 또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뭐 다수결로 하든지 아니면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먼저 그다음에 이제 정해야 될 게 2가지인데 하나는 주제를 정하고 또 하나는 팀장을 정하는 겁니다. 뭐 팀장은 나중에 또 중간에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팀원들이 상의해서 오늘 이제 팀장을 선택해서 팀장이 할 일은 먼저 게시판에다가 그 글쓰기를 누르고 그다음에 팀명 자기가 뭐 1팀이면 1팀, 2팀이면 2팀 하고 팀장 이름 쓰고 그다음에 그 팀이 이제 선택한 뭐 빅데이터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다가는 그냥 한 줄로 우리는 뭐 팀원들 팀 1번, 팀 2번, 팀 3번, 팀 4번을 응원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제비뽑기를 했다든지 그것만 한 줄만 살짝 남기면 돼요. 뭐 한 1분이면 되겠죠. 그다음에 각 팀의 2번은 팀장이 쓴 글 밑에다가 답글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팀 2번은 정의, 보통 이제 뭐 블록체인이면 뭐 네이버에 치면 그 정의가 나오잖아요. 그 정의 그대로 복사 넣기 하면 돼요. 그다음에 팀 3번은 그 주제가 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복사하기 넣게 하면 되고, 팀 4번은 그것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미래에 어떤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을 신문기사를 클릭해서 이제 복사해서 넣게 하면 됩니다. 혹시 팀 중에는 5명이 있는 팀이 있을 거예요. 그 팀은 팀 4번의 역할을 한 번 더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과제를 다 수행하게 되어지면 팀장 밑에 여러분의 답글들이 쭉 달려서 이제 하나로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한 5등 안에 들어가면 다 팀원들이 작업을 다 마치는 것이 5등 안에 들어가면 그 팀은 되게 소통이라든지 그런 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검증된 팀이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지금부터 이제 30분인데 39분까지 여러분들이 팀장 정하고 팀 주제 정하고 그 다음에 게시판에다가 팀장은 게시판을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팀원들은 댓글 형식으로 오늘 과제를 선정해서 어느 팀이 가장 먼저 답을 성취하는지를 살펴서 저는 이제 끝나고 10분 후에 가장 우수한 팀하고 그다음에 제일 미진한 팀을 인터뷰해서 여러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9분까지 팀별로 과제를 수행합니다. 1팀은 1팀도 지금 1명, 2명, 3명, 4명, 5명 1팀이 5명 다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팀은 2팀 4명 지금 했고 그 다음에 3팀은 3명 그 다음에 4팀은 하나, 둘, 셋, 4명 5팀은 1명, 5팀이 좀 저조하네요. 그 다음에 6팀도 1명 그 다음에 7팀이 3명 8팀이 2명 9팀이 1명 그 다음에 10팀이 2명 11팀이 4명 그 다음에 그래요? 11팀도 하나, 둘, 셋, 4명. 자, 우리 오늘은 이제 각 팀의 이제 문제점과 또 잘한 팀의 이제 비결을 알기 위해서 먼저 가장 수업을 먼저 친 우리 그 2팀하고 그다음에 4팀도 2팀이 가장 먼저 있었죠. 자, 우리 이팀 조윤희 학생, 이다빈 학생, 김희연 학생, 강서일빈 학생 중에서 한 명 마이크를 좀 열어주기 바랍니다. 이팀 네. 네, 이 팀 자기소개 지금 마이크 연 그 학생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유아특수교육과 김희연이라고 합니다. 네, 김희영 학생이 팀 4번 역할을 맡았는데 이렇게 이 팀이 다른 팀에 비해서 이런 과제의 좀 수행 속도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렇게 좋은데 이 그 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소개가 있었는지 어떤 팀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기 바랍니다. 혹시 희연 학생이 먼저 연락을 했나요? 아니면 다른 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나요? 네, 강설빈 학생이 먼저 이번 팀 이 팀은 강설빈 학생이 주소적으로 우리 팀원들한테 연락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팀원을 소통할 수 있는 틀로 어떤 걸 했나요? 우리 카카오톡을 했나요? 밴드를 했나요? 뭘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나요? 네, 카카오톡 사용해서 했어요. 아, 그러면 강설빈 학생이 카카오톡을 개설해서 여러분을 초대했겠군요. 네. 아, 네. 그러면 이제 각각 팀이 이제 부어서 이제 카카오톡에서 만나서 주제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카카오톡에서 나누었을까요? 강설진 학생이 우리가 팀장이다 보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팀원들 따라오라고 윽박 지르고 강압적으로 대하던가요? 어떻게 선정을 해왔나요? 아니요, 그 강설빈 학생이 저희가 전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찾아와가지고 누가 어떤 거를 올렸고, 그래서 그게 자율주행 자동차 2명이랑 3D 프린팅 2명이 나와서 그 둘 중에 하나로 그 제비뽑기 해서 골랐어요. 아, 강설진 학생이 상당히 이렇게 치밀하네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각 조원들이 어떤 주제를 선택했는지 미리 다 보아와가지고 결과를 알려주면서 우리 2대2다 어떤 식으로 할까 하다가 제비뽑기를 하자 해서 제비뽑기로 한 것 같아요. 강설진 학생이 참 팀원들 위해서 이런 팀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살피기도 하고 또 이런 방법도 제출하고 잘한 것 같아요. 자, 오늘 김희연 학생은 오늘 팀 과제를 하면서 이제 팀 4번을 맡았는데 과제 선정 자율주행 자동차를 잘 선택한 것 같은가요? 아,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 선택한 것 같은지 어떤 상황인지 좀 희연 학생이 오늘 조사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좀 발표해 줄까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원래 잘 몰랐었는데 그냥 조사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어서 괜찮았던 것 같고, 아, 그러니까 희연 학생은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주제를 선택한 학생이었군요. 네, 근데 데뷔국에서 져서 이제 밀려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택했지만 막상 연구하다 보니 이 주제도 상당히 흥미있고 또 관심 갈 만한 주제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네, 네, 우리 이 팀 파이팅 하고 우리 김혜연 학생 또 개설부터 해서 좀 성과를 내는데 밑받침이 되었던 강설빈 학생한테도 칭찬하고 또 박수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된 팀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조금 애먹은 팀 중에서 가장 늦게 과제를 한 우리 9팀, 9팀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9팀 중에서 누구 한 분 좀 마이크를 열어주기 바랍니다. 9팀이 이세은 학생, 왕예진 학생, 이하승 학생, 김승준 학생인데 9팀 누가 좀 인터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사전에 어떤 밴드라든지 이런 소통의 틀이 있었나요? 아, 우리 수업하기 전에 벌써 이제 팀원들끼리 연락해서 카카오톡으로 단톡방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과제가 다른 팀에 비해서 좀 성과가 안 났던 이유가 뭐 네 분이나 뭐가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도대체? 네. 네,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수업에 집중하거나 또 자신의 이제 이런 과제를 수행하느라고 다른 팀원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조금 늦어져서 한 명이 답변이 늦어지면 전체가 다 딜레이 되니까 해서 한 거지 뭐 우리 팀원들의 어떤 서로 배려라든지 이런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이제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9팀도 자율주행을 맡았는데 해보면 정말 승진이가 생각할 때에 처음부터 자율주행을 선택했었나요? 아니면 팀원들과 상의하면서 바뀌게 된 건가요?
네. 인터뷰에 응해주고 있는 승진이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을 생각했는데, 팀원들도 이제 자율주행을 하자라고 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막상 선택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자율주행이 정말 미래 사회에 우리들에게 미칠 영향이 큰 것 같은가요? 아니면 이거 주제 잘못 선택했다 싶은가요? 네. 우리 승진 학생은 이 자율주행이 우리 미래 사회에 우리에게 현격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가 또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주었습니다. 제가 우려는 하였지만 맨 마지막 한 두 팀도 팀원들과 그다음에 주제에 대한 만족도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원들이 서로 상의하면 뭐 토끼와 거북이처럼 뭐 조금 늦게 출발하지만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서 좀 안심이 되어집니다.